아까도 말씀드려서 알아듣시겠지만은 그 소음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원치 않는 소리를 총칭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이런 소리에 노출되면은 소음성 난청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이 이런 MP3라든지 CD 플레이어 같은 것들을 이어폰을 끼고 버스라든지 지하철 같은 데서 많이 듣다 보면은 본인이 원하는 소리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가지고도 소음성 난청이 생길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던 원치 않는 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은 소음성 난청이 누구나가 생길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최근에 제가 진료를 했던 소음성 난청의 사례 두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인 여학생이었는데요. 음악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계속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계속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잠자는 동안에도 이어폰을 계속 끼고 잤는데요. 한 1년 정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주위에서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부모가 말했는데 제대로 못 알아듣고 되묻거나 막 해가지고 병원에 왔습니다.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소음성 난청으로 이제 진단을 받았던 케이스였고요. 또 한 명은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집안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가 봅니다. 그래서 집안에 스트레스를 풀려고 이제 노래방을 자주 다니셨나 봅니다. 그래서 노래방에 자주 갔다가 어느 날인가 너무 큰 소리로 음악을 듣고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소리가 잘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분도 소음성 난청 때문에 난청이 생겨서 보청기를 끼게 되신 분이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소음이 있느냐를 잠깐 보면은요. 일상적으로 조용하게 얘기한 경우에는 한 30에서 40dB. 소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작은 소리에 잘 듣는 거고요. 크면 클수록 커가지고 잘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큰 소리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사용하게 되는 거는 약 40에서 60dB 정도의 소리를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있게 되겠고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소음성 난청이 생기는 기준이 아까도 김영정 교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85가 넘어가게 되면은 소음성 난청이 생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서 교통순경분들이 교통 정리를 하는 게 이게 8시간 이상 되게 되면 이것도 소음성 난청이 생길 수가 있게 되겠고요. 비행장에서 너무 오래 근무하셔서도 소음성 난청이 생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이제 듣는 이제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게 되면 그게 강한 음에는 약 115dB까지 큰 소음에 노출되고, 특히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락 음악에 콘서트에 갔다 와서 음악을 크게 소리를 듣게 되면 그거는 120dB까지 된답니다. 이렇게 115에서 120까지의 소음에 한 15분 정도만 노출되면은 소음성 난청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어린 자녀분들한테 남들이 뭐 MP3나 이런 것을 음악을 갖고 다니면서 듣는 거를 다 원한다고 무턱대고 사줬다가는 이런 큰 소리로 음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좋아한다고 꼭 사주는 것만이 꼭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소음성 난청의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자료를 잠깐 알아보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인성 난청 다음으로 많은 것이 소음성 난청이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인구의 한 1.7% 정도가 소음성 난청에 시달리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약 3천만 명, 약 2억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으니까 한 10% 정도가 청력 손실을 일으키는 정도의 소음에 매일 노출되고 있고, 약 1,000만 명의 과도한 소음에 노출돼서 소음성 난청이 생기고 있는 실태였습니다. 다음. 그래서 미국 청소년들을 본 데이터에서도 보면은 자료에서도 약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알아본 청소년 정도에서 10명당 1명 정도가 이 소음성 난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약 고등학생들의 28% 정도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소리를 크게 들어야 됐고, 29%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서 자꾸 말할 때 대묻거나 하는 경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음성 난청이 젊어서 생기게 되면 노인성 난청이 빨리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더 소음성 난청이 많이 생기면서 노인성 난청이 생기는 나이가 서서히 좀 더 낮아지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를 잠깐 보면은 2005년도에 건강보험 통계에서 급여를 제공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음성 난청이나 강원성성 난청 환자가 18만 명 정도, 그다음에 기타 이거 이외의 난청이 있던 환자가 8만 8천 명, 그래서 한 26만 명의 난청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그런 그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2006년도 보고를 보면은 그 중에서 난청 환자 중에서 소음성 난청이 얼마나 있었나 봤더니 2003년도에는 약 6천 명, 2004년도에는 8천 명, 2005년도에는 약 10,000 건의 소음성 난청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그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대의 경우에는 2003년도에 약 1,000건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1,800건으로 점점점 시대가 지나가면서 소음성 난청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렇게 소음성 난청이 젊은 사람한테 왜 생기느냐 봤더니 옛날에는 이 작업장이나 사격장들 직업과 관련된 장소에서 전통적으로 소음성 난청이 많이 생긴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요즘에는 이 젊은 학생들이 이 MP3나 휴대전화, 휴대용 게임기 뭐 이런 지하철 소음 같은 게 일상생활에 많이 노출되면서 소음에 노출되면서 노인분들한테뿐만 아니라 이 젊은 사람한테도 소음성 난청이 쉽게 생길 수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나라 보고를 논문을 찾아봤더니 연구된 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요. 2006년도에 보니까 젊은 학생들 68명 개인용 음악기기 MP3라든지 CD 플레이어 같은 것을 음악을 자꾸 듣는 애들 34명하고 듣지 않는 애들 34명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여자보다는 남자애들이 청력 손실이 더 많았고 또 이러한 개인용 음악기기를 4년 이상 하루에 4시간 이상 들었을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이 많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소음성 난청을 얘기할 때는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얼마만큼 오래 들었는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적 사용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씩 몇 년을 들었냐를 곱해가지고 이것이 13 이상이었을 경우에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소음성 난청을 연구한 게 없어가지고 저희 이비인후과 학회에서는 많은 환자를 가지고 소음성 난청을 연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요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각 중학교, 고등학교에 협조 공문을 냈지만은 애들 공부한다고 방해된다고 병원에 오시지를 않아가지고 많은 수는 그 조사를 하지 못했고 저희들이 조사한 경우는 총 437명을 가지고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가지고 소음성 난청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그래서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음향기기를 사용하는지 안 사용하는지 하루에 몇 시간씩 몇 년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우리가 소리를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음의 강도하고 하나는 음의 주파수입니다. 남자 목소리는 저주파수, 여자 목소리는 고주파수의 목소리이고 작게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크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일상생활에 듣는 주파수는 대개 20에서 2만 헤르츠를 듣게 되는데 우리가 말할 때 쓰는 일상생활에 쓰는 주파수는 500, 250, 500, 1000, 2000Hz 요 사이 걸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소음성 난청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지 않는 주파수인 여기 4000Hz가 뚝 떨어지는 이런 경우에는 대개 소음성 난청이 먼저 생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청력을 얘기할 때는 500, 1000, 2000Hz의 요거를 평균을 내지만은 소음성 난청을 얘기할 때는 특히 우리가 쓰지 않는 주파수인 4000Hz가 얼마나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이걸 가지고 검사 결과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약 437명의 환자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더니 95%가 개인용 음향기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5%가 개인용 음향기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즉 430명 중에서 약 한 20명 정도는 개인용 음향기기를 절대 사용하지 않았고 한 410명 정도는 개인용 음향기기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즉 그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개인용 음향기기를 누구나가 하나씩은 다 가지면서 음악을 듣는 걸로 조사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래서 시간대로 보면은 1시간, 2시간, 3시간 듣는 것보다는 5시간 이상 들었을 경우에 청력 감퇴가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다음. 네, 사용 기간을 보면은 1년, 2년, 3년보다는 5년 이상 사용했을 때 청력 소실이 더 많았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은 누적 시간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얼마나 들었냐를 봤더니 15를 넘었을 경우에 청력 감퇴가 더 많았습니다. 다음. 그래서
개인용 음향기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조그맣게 MP3라든지 카세트 테이프라든지 CD 플레이라든지 컴퓨터를 통해서 개인용 전축을 통해서 듣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MP3라든지 카세트 테이프라든지 CD 플레이어 이런 걸 갖고 있는 아이들한테서 청력 감퇴가 더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또한 이런 음악을 들었을 때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낀 거하고 그냥 듣는 거하고 비교를 했더니 귀 안에다 꼽는 이어폰을 꼽았을 때 청력 감퇴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가 소 있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듯이 소음성 난증을 한번 망가지게 되면 청력이 절대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소음성 난증이 생겼나 안 생겼나를 보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음성 난증은 고주파가 먼저 망가집니다. 그래서 마찰음, 파열음, 스츠, 크프트 같은 이런 발음이 들어가는 자음음이 들어갔을 경우는 못 알아듣고 말귀를 알아들 때 말의 분별력이 떨어지고 또한 남자아이들은 되게 저주파, 여자아이들은 고주파이기 때문에 남자 목소리보다 여자 말소리를 더 못 알아듣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또한 시끄러운 데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끼기 때문에 대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같이 대화하는 것도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텔레비나 TV, 라디오 같은 것들도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크게 틀거나 가까이서 보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서서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면 일단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꼭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연구를 통해 가지고 개인용 음향기기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청력 감퇴가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놀랍게도 청소년들의 약 95%가 누구나가 개인용 음향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이 또 학생들이 또 남들이 갖고 있다고 이런 개인용 음향기기를 사달라고 해서 부모된 입장에서 그냥 사주시는 것은 별거 아니라 생각하겠지만은 이렇게 소음성 난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아시고 너무 어린애들이 시끄러운 데에서 오랫동안 이 개인용 음향기기를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을 꼭 주의를 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력 손실은 이게 오게 되면 삶의 질이 나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런 소음성 난청의 빈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큰 소음에 노출된 것을 줄이는 것이라는 이런 결론을 낳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어르신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노인성 난증에 대해서 잠깐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잘 못 알아듣게 되면 아무리 큰 소리를 얘기해도 못 알아듣게 되겠죠. 자, 다음 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병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물론 정확한 조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노인성 난증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세포가 성장하다가 보통 25세 후반서부터는 노화 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도 약 30대 후반서부터는 노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약 65세 이상이 되면은 간단하게 약 4명당 1명은 난청 환자가 생기시게 되겠고, 약 75세가 넘어가게 되게 되면은 3명당 1명이 난청이 있으시고, 85세가 넘어가게 되면 2명당 1명은 노인성 난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신 어르신들도 상당히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최소한 4분의 1 이상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이럴 때도 여러 일상생활 하실 때 말귀를 잘 못 알아듣거나 텔레비도 크게 들고 가까이 보게 되고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특징적으로는 이렇게 고주파부터 먼저 이렇게 떨어지게 돼서 연세가 20대에서부터 이렇게 80대로 넘어가면서 청력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인성 난청도 소음성 난청과 마찬가지로 고주파가 먼저 떨어지기 때문에 말의 분별력과 이 마찰음, 스츠크프트가 들어가는 말귀를 못 알아듣고, 또 말귀를 알아들어도 말의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뭘 말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말귀를 알아도 뭐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일단 본인이 노인성 난증이 좀 생겼구나 하고 의심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 목소리보다 남자 목소리를 더 알아듣기 쉽고, 여자 목소리가 고주파기 때문에 여자 목소리를 더 못 알아듣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그 다음에 난청이 생기면은 밖에서 나는 소리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안에서 나는 소리가 되게 크게 들려서 가끔씩 환자분들 중에서 난청이 있으면서 귀에서 소리가 난다고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귀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은 귀 안에 달팽이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노인성 난증의 또 문제가 뭐냐면 잘 안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연세가 드시면서 근육도 조금 노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모든 활동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다가 남의 말귀까지 못 알아들면은 자꾸 일상생활에 소외감이 느끼게 되고 자기만
대화에 끼지 못하게 되고 왜 남들이 얘기할 때 자꾸 끼지 못하게 되니까 제가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 것이 있어서 정신과적으로도 많이 우울증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소외감 같은 것도 쉽게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그래서 노인성 난청을 있을 때는 과연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을 해야 되느냐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귀를 잠깐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외이하고 고막전까지가 외이도, 그다음에 여기 고막에서 요 안쪽을 중이, 그다음에 요 달팽이관서부터 신경까지 신경 시작되는 부까지를 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외이도나 고막이나 이 듣는 뼈가 있는 중이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전음성 난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약물이나 술로서 치료할 방법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근데 하지만은 이 달팽이관이나 신경이 망가지게 되면은 아직까지 치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약물이나 술로서 좋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개 보청기를 많이 끼게 되게 됐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리고 그 어르신분들이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난청이 생기는 여러 가지 가장 흔한 질병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연세가 드시면서 귀 후비를 잘 안 하시고 또 서로들 귀를 잘 안 파주시고 또 혼자 사시다 보면 귀 파는 것도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귀가 먹먹해지면서 잘 안 들린다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우연찮게 귀를 먼저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귓밥이 꽉 켜가지고 귀가 안 들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병원에도 보청기를 맞추려고 잘 안 들려서 보청기를 맞추려고 오셨다가도 귀지가 있어가지고 귀지를 뺐더니 잘 들린다고 해서 그냥 가신 분들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청력이 떨어졌을 때는 병원에 일단은 가셔가지고 내가 왜 청력이 어떤 식으로 나빠졌는지 그 원인을 알아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이 일단 우선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귀지가 꽉 차서 안 들려서 병원에 오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다음. 또 하나는 또 귀 상태가 깨끗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곰팡이가 낄 수 있습니다. 발에만 무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귀에도 무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귀에도 곰팡이가 꽉 껴가지고 이렇게 모래를 뿌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막에 이런 곰팡이가 꽉 끼게 되면 이것도 잘 안 들리고 먹먹하고 해서 병원에 오시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곰팡이균만 싹 없애주면 잘 들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는 이제 그 노인분들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노인 학대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되시는데 또 우연찮게 또 쓰러지시거나 또 다치시거나 해가지고 부닥쳐가지고 고막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청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와서 간단히 치료를 하시면 대부분 80~90%는 낫게 되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어려서부터 귀병이 생겨서 물이 나오고 아프고 막 했는데 제대로 치료를 못 하셨거나 이래가지고 중이염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성 중이염이 되면은 고막이 구멍 나오고 물 나오고 잘 안 들리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되면 청력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또 하나 중이염 중에서 이렇게 뼈를 갉아먹는 뻥 뚫려서 뼈가 없는 중이염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귀 안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구조물이 많습니다. 듣는 기능도 있고 어지럼증을 담당하는 기관도 있고 얼굴을 움직이는 신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정성 중이염 같이 뼈를 갉아먹는 중이염이 진행되게 되면 여러 가지 이런 합병증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세가 보통은 많으면 수술을 대부분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합병증이 생기는 중이염은 무조건 수술해야 됩니다. 연세에 관계없이. 심한 경우에는 귀 위에는 이제 뇌가 있기 때문에 뇌로 올라오게 되면 뇌막염 같이 치명적인 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그 노인성 난청이 있을 때 치료하고 예방법이 있나 없나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위험 요소,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병이 나서 병원에 많이 가게 되죠. 약도 많이 먹게 되는데 약 같은 것도 잘못 먹게 되면 달팽이관이 망가져가지고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그 남자분들 술, 담배 이런 거 많이 하거나 어디 또 다치거나 해서도 그럴 수가 있게 되겠고 여자분들이 먹는 호르몬제 같은 것도 청력이 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서 소음성 난청에 노출되면 노인성 난청이 빨리 생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소음에 노출되도록 하지 않아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시끄러운 데 가면 꼭 귀마개를 하게 되고 그런 예방법 같은 것을 미리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연구에 의하면 아직까지 특별한 노인성 난청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은 먹는 음식의 약 30% 정도를 조금씩만 먹게 되면은 노화 현상도 줄일 수가 있고 청력도 좋아진다는 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사람을 통해서 정확한 연구는 돼 있지 않고 동물 실험만 아직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노인성 난청이나 소음성 난청이 생기면 약 하나 딱 먹어서 나으면 좋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연구 상태에 있고 특별한 특효약이 없는 것이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이비인후과 의사들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자들이 노인성 난청이나 소음성 난청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 약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연구를 부단히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성 난청이 왔다도 바깥에 활동은 제한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재활 치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잘 안 들리게 되면은 보청기를 끼고, 눈이 안 보이면 안경 끼듯이 귀가 안 들리면 보청기를 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보청기를 껴서도 안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수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공호흡 수술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공호흡 수술을 하게 되면 보청기를 안 끼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면은, 이 인공호흡 수술은 귀 안에다 보청기를 심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그 보청기를 심게 되면 좀 더 잘 들리게 하는 그런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보청기와 인공호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청력이 그러면 어느 정도 떨어져야 보청기를 하느냐? 우리 정상은 26까지,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잘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26까지가 정상이고요. 40까지는 어느 정도 경도의 난청으로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요 40 이상이 떨어지면, 41서부터 숫자가 높아지면은 이때부터는 말귀를 못 알아듣거나 대묻거나 텔레비 크게 틀거나 가까이 보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부터는 꼭 41서부터는 보청기를 껴야 됩니다. 다음. 그래서 보청기가 여러 가지가 모양이 있습니다. 가까이서 크게 얘기하는 거, 뭐 깔때기 모양으로 하는 거, 요즘 같은 뭐 안경에 끼는 거, 갖고 다니는 거, 귀 안에 안 보이게 끼기는 것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이런 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주머니에 이렇게 끼고 갖고 다니면서 귀 안에다 끼는 거, 아니면 귀밖귀에 이렇게 끼는 것들. 다음. 그다음에 귀에서 보이는 거, 이렇게 안 보이는 거. 근데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눈이 안 보이면 안경 끼는 걸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귀가 안 들려서 보청기 끼는 건 꼭 장애인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잘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보청기 꼈다고 이게 장애인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생기는 생리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도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이 보청기를 낄 때도 귀에 바깥에 이렇게 보이는 것만 안 하시려고 그러고, 이렇게 안 보이는 것만 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보청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조절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청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출력이 큰 거를 껴야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끼셔야 되는데, 무조건 작은 것만 끼시려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러면 보청기는 그냥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제일 나쁜 보청기를 끼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청기가 이제 자녀분들이 효도 한번 하려고 밖에 나가서 이거 좋은 거다, 보청기다 해가지고 우리 부모님께 사드리자 해서 외국서 비싸게 사갖고 옵니다. 근데 껴보면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은 보청기라는 거는 이거는 맞춤형으로 해야지 기성복이 아닙니다. 남들이 썼던 거를 쓰게 되거나 자기의 청력의 정도에 따라서 맞는 보청기를 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그냥 아무 보청기나 끼게 되면 사람 귀 모양이 다 틀립니다. 껴보면 잘 안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아프고, 아프다 보면 잘 안 끼려고 하게 되고, 또 자기 청력에 따라서 알맞는 보청기, 청력이 나쁘면 큰 보청기를 껴야 되고, 청력이 좋으면 조그만 보청기를 껴도 되는데, 무조건 청력이 나쁜 사람한테 작은 걸 끼게 되면 잘 안 들리게 되겠죠. 그러면 보청기를 못 끼게 됩니다. 이런 것이 나쁜 선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청기라는 것은 꼭 청력이 떨어지시면 병원에 오셔가지고 본인이 귀 모양 상태에 따라서 병이 있나 없나도 봐야 되겠고, 어떤 보청기, 내가 청력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알맞는 보청기가 있습니다. 그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크다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작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잘 껴서 제일 잘 들리는 보청기가 제일 좋은 보청기입니다. 다음. 그래서 병원에 오시게 되면 이비인후과 의사가 귀에 병이 있나 없나, 치료할 수 있는 병인가 아닌가, 또한 청력 검사를 해봐가지고 청력이 얼마나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해서 보청기 종류를 선택을 해가지고 본인에 맞는 귀 모양에 따라서 본을 떠야 됩니다. 남이 꼈던 거는 절대 자기가 낄 수 없습니다. 귀의 모양이 다 틀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걸 이제 제작을 해서 한 일주일, 본을 뜨게 되면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보청기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귀 밖에 끼는 거, 안 보이게 귀 안에 끼는 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런 보청기를 꼈을 경우에도 청력이 좋아지지 않는다. 보통은 우리 보청기 끼는 게 41서부터 끼게 되는데요. 70 이상 떨어지게 되면 보청기에서도 출력을 아무리 크게 해도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달팽이관이 되게 거의 다 망가졌을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인공호흡 이식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달팽이관이 망가졌을 경우에 달팽이관을 직접 통과하는 이런 기계를 집어넣어 가지고 청신경을 자극해서 뇌에서 이렇게 듣게 되는 거겠죠. 이 수술이 인공호흡 이식 수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약 1990년도 중반서부터 이런 수술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아무리 잘 안 들려도 난청을 극복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베토벤 같은 분들도, 베토벤은 청력이 떨어져서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더 훌륭한 곡을 더 작곡을 했고, 미국에서 전화기를 만들으셨던 그램 벨 분도 그러셨고, 또 마지막으로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보였던 이 헬렌 켈러 여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셨죠. 눈이 안 보이는 것보다도 귀가 안 들려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것이 나한테 있어 더 큰 장애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청기를 끼는 것이 꼭 장애인만 끼는 것이 아닙니다. 인식을 또 바꿔야 되고, 자기가 청력이 나빠지면 좀 더 좋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에 뛰어가지고 소외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 보면 그것이 좀 더 건강한 인생을 영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